하고 싶지만 꼭 말을 해야 한다면 이런 걸세.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 산다는 것, 곧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 불꽃처럼 일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하게 쓸모있게 무언가에 도움이 되는 것. 예컨대 불을 피우거나 아이에게 빵 한 조각과 버터를 주거나 고통받는 사람에게 물 한 잔 건네주는 것이라네. 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것이 있지요. 운동이건 취미건 사업이건 여러분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신경숙 작가의 책 엄마를 부탁해 이후 작가의 소식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숙고의 시기를 지나면서 더 좋은 글을 쓰시겠지요. 짧은 소설 하나님의 구두를 읽으면서 수능을 마치거나 혹은 20대 초반을 지나는 청년들을 생각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길, 용기를 갖고 한 발씩 나아가길 기도하면서 고통일지라도 내가 겪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구두. 선에게. 며칠 전 내가 다녀간 후에 이따금 네 생각을 한다. 작년에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다시 입시 공부를 시작하는 너를 부른 것은 네게 H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미대를 가겠다고 하니 화랑의 큐레이터인 H가 나보다는 너에게 훨씬 도움이 될 말을 해줄 것 같아서였지. H가 바빠 비록 점심시간을 이용한 짧은 만남이었지만 너와 H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자주 상기되는 내 뺨을 보았단다. 재수생이어도 18의 너는 참 예뻤다. 너는 내가요? 하고 물을지 모르지만 넌 예쁠 뿐만 아니라 참 부러웠다. 아, 18이라니 말이다. 어제부터 비가 내리는구나. 그야말로 봄비네. 이 비는 정말 쓸모 있을 거다.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마을 사람들은 이 비를 거름으로 이제 논과 밭에 씨를 뿌릴 것이고 겨우내 메말라 있던 수목들은 이 비를 쑥쑥 빨아들여 곧 새 잎을 틔우겠지. 봄은 정말 신기하다. 겨우내 말라 비틀어져 죽어있는 듯 보이던 포도 넝쿨에 물이 오르는 걸 보렴. 이게 살아있었네. 감탄사가 저절로 튀어나오지. 나도 이 비가 그치면 작년에 베고니아를 심었던 항아리만한 화분의 흙을 뒤집고 올해는 거기에 시금치 씨앗을 뿌려볼까 해. 먹을 수 있든 없든 조그만 새싹들이 와, 와 외치며 돋아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 갑자기 내게 메일을 쓰는 것은 내가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읽은 하느님의 구두란 책 이야기를 해줄까 해서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눈에 띄지 않았던 책이야. 읽으려고 쌓아둔 책도 산더미인데다 갑자기 이 책을 읽게 된 건 내 고모부 책상 앞을 지나다가 이 책에 놓여있기에 무심코 집어들었던 것이 인연이다. 표지에 내가 좋아하는 고의 낡은 구두와 아기를 재우는 여인,
아르레 있었던 고의 침실과 별이 빛나는 밤해가 펼쳐져 있었거든. 나는 책을 들고 내 방으로 돌아와 읽기 시작했다. 큰 기대는 없었어. 그동안 고에 관한 책들을 수없이 읽어왔으니까. 그런데도 저녁 약속이 있어 외출해서도 줄곧 읽다가 접어두고 또 나온 책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지. 어서 집에 돌아갔으면 싶었단다. 돌아와 읽다가 잠들었는데 새벽에 깨어나 마지막 장까지 읽었어. 그리고 맨 먼저 내게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 며칠 전에 명랑해 보이다가도 순간순간 어두워지곤 했던 내 얼굴이 떠올라 그랬겠지. 회화를 전공하겠다는 내가 막막해 보여 사실 나는 내가 디자인이나 응용미술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어떨까 했었단다. H를 만나게 해준 의도도 거기 있었어. 내가 뭐라 말하면 잔소리 같을 테니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H에게 들으면 실감이 나겠지 생각했어. 그래서 미리 H에게 내가 꼭 회화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기 쉬운 디자인 쪽으로 생각을 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말해달라고 부탁까지 해뒀단다. 그런데 너는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좋다고 분명히 말했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줄곧 그림을 그리면서 살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했지?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날 네가 예뻐 보였던 그리고 부러웠던 이유가 그 말에 있었다. 내 입에서 무엇을 하며 살면 행복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너를 수정해야 했어. 너를 어리게만 봤던 게 미안하다. 비록 첫 번의 실패에 재수를 하지만 너만 할 때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기도 쉽지 않은 일이란다. 그래서 부럽기도 했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내 앞날이 말이다. 선아, 하느님의 구두는 고호의 인생과 작품이 고통으로부터 출발해 고통이 이뤄낸 것이라는 기존의 평가를 수렴하면서도 거기에 고흐가 하느님 말씀을 그림으로 전파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쓴 글이다. 고흐는 하느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 그 관점으로 본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전파했다는 의견에 나도 동감이다. 고흐를 사랑한 저자는 수년 동안 고흐가 남긴 기록과 그림을 찾아다닌단다. 그의 노고로 이루어진 글은 읽는 이에게 공감의 기쁨을 준다. 살아있는 동안 고통받고 살다가 결국 자기 귀를 자르고 광신자처럼 생을 마감한 불운한 화가라는 게 고흐에 대한 인상일게다. 그러나 이 책을 보면 고흐가 얼마나 삶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자기 철학이 얼마나 뚜렷한 인간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 그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얼마나 극진하게 자기 마음을 베풀려고 했는지도 알 수 있지. 그의 고통이 오히려 읽는 이를 위로하는 전이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 예전에 이미 읽은 것인데도 새삼 고흐가 남긴 수많은 편지에서 인용한 글들을 읽다가 나는 잠깐씩 눈가가 더워지기까지 했다. 고흐가 언제적 사람이니? 그런데도 그의 모든 말들은 조금도 낡은 말이 아니었다. 그는 그야말로 다시금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가오더구나. 아마도 그래서 읽기 시작하고 한시도 손에서 뗄 수 없었나 보다. 그리고 혼자서 고독하게 다시 입시 공부를 하고 있을 너에게 이 책을 읽히고 싶었나 보다. 고흐의 친구가 고흐에게 삶의 신조가 무엇이냐 묻는다.
친구의 질문에 고의 답변은 이와 같았단다. 침묵하고 싶지만 꼭 말을 해야 한다면 이런 걸세.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 산다는 것, 곧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 불꽃처럼 일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하게, 쓸모있게 무언가에 도움이 되는 것. 예컨대 불을 피우거나 아이에게 빵 한 조각과 버터를 주거나 고통받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는 것이라네. 선아, 인생에서 1년은 아주 짧단다. 아름드리 나무를 생각해봐. 1년은 그 큰 나무의 가지 하나일 뿐이야. 공부하다가 지겨우면 노트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적어봐. 스케치북의 일기처럼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스케치해봐. 그리고 때때로 이 책을 몇 페이지씩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일 거야. 아마 나처럼 아껴 읽지 못하고 한 번에 쭉 읽고 말 거야. 그림을 그리며 살면 행복할 것 같다고 했지? 힘이 들면 고의 삶에선 우러나온 말들에 의지해보렴. 내가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내가 고통을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한 것들은 저절로 너의 행복을 넘어서 타인에게도 선하고 쓸모있는 것이 될 거야. 그걸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미래에 내가 그리는 그림이 너의 행복을 넘어서 타인에게도 선하게 쓸모있는 것이 되길 바란다. 그럼 안녕. 얼마 전에 고등학교 1학년인 손녀딸이 그림을 전공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딱히 대답해 줄 말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 꼭 그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고맙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뵙겠습니다.